비상교과서 소인수분해 중단어 학습 점검 문제풀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 그림에서 소수가 있는 칸을 색칠할 때 나타나는 자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소수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두 개였죠? 첫 번째, 1보다 크면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입니다. 즉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소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죠? 우리 예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체 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41, 43, 47, 53, 59, 61, 67, 71, 73, 79, 83, 89, 그리고 97이 있었죠.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소수는 총 25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1x 하고요. 2는 소수 맞죠? 자, 2가 소수면은 2를 제외한 2의 배수는 모두 소수가 아니죠. 일단 짝수 다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3, 5, 7 소수 맞죠? 그리고 11, 13, 17 소수 맞습니다. 자, 15는 3 곱하기 5라서 안 되고요. 21은 3 곱하기 7이라서 되지 않습니다. 33 역시 3 곱하기 11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고요. 19, 23, 29, 31 이렇게 소수이고요. 소수 있는 칸을 색칠하면은 자음 리을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했습니다. 즉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라는 거죠. 71을 2로 나누면 36 나오고요. 또 2로 나누면 18, 또 2로 나누면 9. 이제 2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소인수 3으로 나누면 3.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거죠. 72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우리 거듭 제곱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40은 소인수 2로 나눠지죠. 2로 나누면 70이 나오고요. 70은 역시 2로 나누면 35. 35는 5, 7, 35죠. 그런데 5와 7이 모두 소수이기 때문에 14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고요.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로 짝지어진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말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말하는 거죠. 즉 최대인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공통된 약수도 1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수가 서로 다른 두 소수면 당연히 서로소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공약수를 다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작은 수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약수들이 다른 수를 나누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수를 나누는 1이 아닌 약수가 있으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소가 안 되는 거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가 다른 수를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서로소가 되겠죠. 1번 보면 2는 약수가 1과 2인 소수죠. 그런데 2의 약수인 2가 4의 약수도 되기 때문에 기억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니은을 볼게요. 9의 약수는 1 곱하기 9 그리고 3, 3은 9니까 1, 3, 9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은 모든 수의 공약수가 되고요. 3이 25로 나누는지 봤는데 3은 25의 약수가 아니죠. 역시나 9도 25의 약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9와 25의 공통된 약수는 1밖에 없고 최대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두 수는 서로소가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23이 소수죠. 그러면 23의 약수는 1과 23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은 당연히 공통된 약수일 거고 23이 10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디귿 10과 23도 서로소인 두 자연수가 맞습니다. 리을에서 보면은 15의 약수가 1, 15, 3, 5잖아요. 그런데 15의 약수인 3이 3, 8, 24, 24의 약수도 되는 거죠. 우선 공통된 약수, 즉 공약수가 1 말고 3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최대 공약수가 1이 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서로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니은 디귿 두 개입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요, 수를 다시 한 번 더 세로로 나란히 적어주고요. 이때 세로로 적어줄 때 같은 소인수끼리 줄 맞춰서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줄을 긋고 내가 구해야 될 것 최대 공약수 작성해 줍니다.
최대 공약수는 같은 소인수에서 최소인 소인수를 가지고 와야 되죠. 따라서 소인수 2에서 보면은 최소인 2를 가지고 오고요. 소인수 3에서 보면은 둘이 같기 때문에 그냥 3을 들고 오면 됩니다. 소인수 5에서 보면 위에 없는 게 아니라 1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따라서 1과 5 중에 최소는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최대 공약수 6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구할게요. 얼른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최소 공배수 적어주고요.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에서 최대인 값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소인수 2에서 보면 최대인 값은 2의 세제곱이고요. 소인수 3에서 보면은 둘이 같기 때문에 3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소인수 5에서는 최대인 것은 5가 되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요. 2랑 5랑 만나면 10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 3 하나가 남는데요. 2의 제곱은 4니까 4, 3, 12. 12에 0을 붙이면 120. 이렇게 간단히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역시나 두 수를 세로로 나란히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줄을 긋고 내가 구해야 될 것 최대 공약수 작성해 줍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같은 소인수에서 최소인 값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소인수 2에서 보면은 제일 작은 거는 2고요. 소인수 5에서 보면 가장 작은 값은 5입니다. 소인수 7은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7 내려오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5 곱하기 7인데 2랑 5 곱하면 10이죠. 10에 7을 곱하면 70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소인수 2에서 최대는 2의 제곱이고요. 소인수 5에서는 5의 제곱, 소인수 7에서는 7입니다. 2 하나 5 하나가 만나면 10인데 2가 2개, 5가 2개 있으므로 2랑 5 세트가 두 쌍이 나오는 거죠. 즉 100 곱하기 7이 되어서 700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려고 하니까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한다? 소인수 분해부터 해야 됩니다. 16은 외우고 있죠. 16은 2의 4제곱입니다. 36은 6 곱하기 6이죠. 근데 6이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가 2개, 3이 2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줄을 그어주고요. 내가 구해야 될 것 빨리 써줍니다. 이쪽 것이에요. 최대 공약수는 최소인 값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소인수 2에서 보면 가장 작은 값은 2의 제곱이고요. 소인수 3에서 보면은 위쪽에 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1이 생략된 거라고 보라고 했죠. 따라서 2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4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 중에서 최대인 값을 가지고 오면 되죠. 소인수 2에서는 2의 4제곱이고요. 소인수 3에서는 3의 제곱입니다. 2의 4제곱은 16이고 3의 제곱은 9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9가 되어서 14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함께 볼게요. 4번은 소인수 분해도 하면서 세로로 바로 써볼게요. 42는 2 곱하기 21이죠? 근데 21은 3, 7, 21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써줍니다. 98은 2 곱하기 49죠? 근데 49가 7, 7, 49, 7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7을 한 칸 띄워서 7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로줄 써주고요. 내가 구해야 될 거 최대 공약수 빨리 써줍니다.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는 2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소인수 3에서는 없는 게 아니라 1이었죠. 2를 가지고 오고요. 소인수 7에서는 7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 곱하기 7이 되어서 14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최대인 값을 가지고 오면 되죠. 소인수 2에서 최대의 값은 2고요. 소인수 3에서 최대의 값은 3. 소인수 7에서 최대의 값은 7의 제곱입니다. 즉 7, 7, 49 곱하기 6이 되고요. 계산하면 6, 9, 54, 4, 6, 24, 29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61은 소수이다. 61 소수 맞죠? 기억 맞는 말이고요.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아니죠. 2라는 수는 소수 맞지만 짝수죠. 즉 2는 유일한 짝수인 소수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진 거죠.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디귿 넘어갈게요. 디귿은 10 이하의 소수는 5개이다. 10 이하의 소수가 2, 3, 5, 7 4개가 있죠. 틀린 말이고요. 리을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맞는 말이죠. 미음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인 자연수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수 자체가 1보다 큰 자연수인데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잖아요. 약수가 2개일 뿐인 자연수는 소수가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6번 갈게요. 180의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80의 자연수를 곱한대요. 첫 번째 조건이죠. 어떤 수의 제곱이 된대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구하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즉 180에 자연수 네모를 곱하여 어떤 수 세모의 제곱이니까 세모 곱하기 세모라 표시할 수 있겠죠. 삼각김밥 문제입니다. 자, 삼각김밥 문제가 헷갈리는 친구는 지금 위쪽에 있는 강의 클릭해서 복습하고 오도록 합니다. 자, 삼각김밥 문제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180을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자, 180은 18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10은 2 곱하기 5고 18은 2, 9, 18인 거잖아요. 즉 2 곱하기 3의 제곱에 2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80은 2가 2개, 3이 2개, 5 하나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180에 어떤 네모를 곱해서, 즉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수, 세모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똑같은 삼각김밥 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재료는 2 2개, 3 2개, 5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를 삼각김밥 하나에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2개를 써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3이라는 재료 2개를 또 똑같이 사이좋게 삼각김밥 2개에 나누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재료 5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5를 왼쪽의 삼각김밥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 삼각김밥이 썩났어요. 왜 나는 5 안 주는 거야? 나도 5 가질 거야. 그러면 오른쪽 삼각김밥이 5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5라는 재료를 사와야 되는 거죠. 그게 네모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즉 네모의 자연수는 반드시 5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맛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각김밥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2를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와야 되는 재료가 5 하나랑 2가 2개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2 말고 나 3을 추가할래.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3을 2개 추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5에다가 3 2개를 곱한 거를 추가해야 되고요. 5 곱하기 4의 제곱도 해도 되고 5 곱하기 5의 제곱도 해야 되고 5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 형태는 모두 180에 곱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고요. 그 밑에 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20, 45, 4, 4, 16 곱하기 5니까 80. 5, 25 곱하기 5니까 125 되겠죠? 즉 125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80은요?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문제 보면은 그냥 무조건 저기 남는 거 지수 짝수 만드는 것만 곱하면 돼.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모자란 거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 때 모자란 수에다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곱하는 값들이 가능한 수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7번 다음 세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가 2개든 3개든 4개든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1번 볼게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려면 가장 먼저 세로로 소인수끼리 줄 맞춰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세 수를 먼저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거 최대 공약수 빨리 써줍니다. 최대 공약수는 가장 작은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소인수 2에서 보면은 최소의 값은 2가 되고요. 소인수 3에서 보면 최소의 값은 3이 됩니다. 소인수 5에서 보면은 제일 위에 칸이 없는 0이 아니라 1이 생략된 거라고 했죠. 따라서 1을 가지고 오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어서 최대 공약수는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빨리 쓸게요. 내가 구해야 될 최소 공배수는요. 최대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죠. 소인수 2에서 보면은 최대는 2의 제곱이고요. 소인수 3에서 보면 3의 세제곱. 소인수 5에서 보면 5가 나옵니다. 2 하나랑 5 하나가 만나면 10이 되고요. 2 하나 남고 3의 세제곱이죠.
3, 3은 9, 9, 3, 27. 27에 2를 곱하면 27을 2배니까 54. 54에 0을 붙이면 540.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에 2번이 조금 더 귀찮은 이유는 무엇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소인수분해부터 먼저 할게요. 30은 2 곱하기 15죠? 그런데 15는 3, 5, 1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인수분해도 하면서 바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할 거라서 라인 맞추면서 쓰는 연습할게요. 45는 3 곱하기 15죠? 15는 3, 5, 15입니다. 즉 3이 2개,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75는 5 곱하기 15죠? 근데 15는 3, 5, 15이기 때문에 3 하나에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줄 그어주고요. 내가 구해야 될 거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는 값을 최소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소인수 2에서 보면은요 1이 되고요. 소인수 3에서는 3. 소인수 5에서는 5가 됩니다. 3, 5, 15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고요. 최소 공배수는 값 중에서 최대인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요. 2랑 5가 만나면 10이 되어서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되어요. 3, 3은 9, 9, 5, 45. 따라서 답은 450 구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두수 24와 3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어떤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두수 24와 30이고요. 이 두 수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인 거예요. 그런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누는 수가 원래 수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내가 구해야 될 걸 네모라 둘게요. 자, 그러면 24를 네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니까 몽만 이렇게 하트로 나오겠죠? 즉, 네모는 24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30 역시 네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몫은 별표로 간단히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네모는 30의 약수가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연수 네모는 24와 30의 공약수가 됩니다.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10이고요. 12는 4, 3, 10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30은 2 곱하기 15고요. 3, 5, 15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가로줄 빨리 그어주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공약수 적어줍니다. 최대 공약수는 값을 최소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는 2, 소인수 3에서는 3, 소인수 5에서는 없는 게 아니라 위에 1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1을 가지고 오면 최대 공약수 6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네모는 6의 약수가 되어야 되고요. 6의 약수는 1, 6, 2, 3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네모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가장 큰 공약수인 6이 됩니다. 선생님, 왜 네모가 갑자기 6의 약수가 되었어요? 왜냐면 네모는 24와 30의 공약수인데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잖아요. 최대 공약수가 6이었기 때문에 6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9번 넘어갈게요. 사탕 60개와 초콜릿 84개 각각을 남김없이 똑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주어진 조건은 사탕 60개, 초콜릿 84개고요. 두 번째는 남김없이 똑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구하라는 것은 학생 수고요. 네모라 둘게요. 60을 네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즉 네모는 60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역시나 초콜릿 84개도 학생 수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네모는 84의 약수도 되어야 됩니다. 1번에 의해서 구하고자 하는 학생 수 네모는 60과 84의 공통된 약수, 즉 공약수가 됩니다. 공약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인수분해 빨리 해볼게요. 60은 6 곱하기 10이죠?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84는 4 곱하기 21이죠? 그런데 21은 3, 7, 21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됩니다. 우리 위의 수에서 소인수 5가 있었기 때문에 7에서는 한 칸 띄워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줄 긋고요. 최대 공약수 써줄게요.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됩니다. 즉 4, 3, 12가 되고요. 네모는 60과 84의 공약수였고 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12의 약수를 구하면 되고요. 1 곱하기 12, 2, 6, 12, 3, 4, 12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학생을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했잖아요. 즉 네모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12가 됩니다. 즉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많은 학생 수는 12명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10번 볼게요. 민준이와 수연이는 오후 3시에 각각의 버스를 모두 놓쳤다고 합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두 학생이 타는 버스가 처음으로 동시에 오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주어진 조건이 뭐 있죠? 오후 3시에 각각의 버스를 놓쳤고요. 구하라는 것은 처음으로 동시에 오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결무늬로 표시할게요. 두 번째 조건은 민준이 버스는 6분마다 오고요. 세 번째 조건은 수연이의 버스는 8분마다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수직선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리잖아요. 지금 오후 3시인 거예요. 자, 오후 3시에 두 버스가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민준이의 버스는 몇 분마다 오죠? 6분마다 오잖아요. 6분 후에 버스 오고요. 또 12분 후에 버스가 오고요. 오후 3시 18분에 버스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즉 6의 배수분만큼 지난 시간에 민준이의 버스가 오는 거죠. 그러면 수연이의 버스는 8분마다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후 3시 8분에 첫 버스가 오고요. 그런 다음에 또 8분이 지난 오후 3시 16분에 버스가 섭니다. 또 8분이 지난 오후 3시 24분에 버스가 서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연이가 타는 버스는 8의 배수분 후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민준이가 타는 시간은 6의 배수분 후가 되고요. 수연이 타는 시간은 8의 배수분 후가 되는 겁니다. 즉 민준이와 수연이가 동시에 차를 타려고 하면은 6과 8의 공배수를 구하고 그 공배수 분 후에 두 버스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같이 탑승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6을 소인수분해 먼저 할게요. 6은 2, 3은 6 간단히 나오고요. 8은 2의 세제곱 정도 외웁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최소 공배수고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의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인수 2에서는 2의 세제곱 그리고 소인수 3에서는 3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즉 3, 8, 24 구할 수 있겠죠. 최소 공배수가 2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24분마다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3시 24분, 3시 48분, 3시 72분. 이상하죠? 72분은 1시간 12분과 같기 때문에 4시 12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아가면서 다시 만나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이 오겠죠. 나는 처음으로 동시에 오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오후 3시 24분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360, 2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의 개수를 최소로 하고 네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나무는 모두 몇 그루 심어야 하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가로와 세로 길이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것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 그리고 네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무의 개수가 최소로 한다는 것까지 5개의 조건이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거는 몇 그루를 심을 것인가 즉 나무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직사각형 그리고 가로 360, 세로 210 표현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네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가 심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네 모퉁이에 나무를 표시해 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의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세로에도 이 일정한 간격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나무가 심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나무 사이의 간격은 360의 약수가 되어야 되고요. 세로 쪽에서도 똑같은 간격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210의 약수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무 사이의 간격이 360과 210의 공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죠?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네모라 둘게요. 이 나무 사이의 간격은 360과 210의 공약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고요. 소인수분해 먼저 할게요. 360은 36 곱하기 10이죠? 36은 66, 36이고요.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따라서 2가 3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210은요. 21 곱하기 10이고요. 21은 37, 21, 10은 2, 50이잖아요. 즉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최대 공약수잖아요. 최대 공약수는 최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그렇지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2, 50, 30이 됩니다. 즉 나무 사이의 간격은요. 30의 약수기 때문에 1, 30, 2, 15, 30 그리고 5, 6, 30 이렇게 총 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무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격이 30m가 돼야 되고요. 그 말은 우리가 30씩 띄어서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되는 거잖아요. 360은 3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총 12개의 나무가 심어지는 거고요. 세로축 210은 30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면은 30 띄어서 한 그루, 또 30 띄어서 두 그루 이렇게 세운다는 말은 총 세로축에는 7개의 나무가 심어진다는 거예요. 가로축에서 보면 처음 심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꼭지점까지가 총 12개. 세로축 시작부터 꼭지점까지가 7개. 그럼 위쪽의 가로도 시작점부터 꼭지점까지가 12개. 또 왼쪽의 세로축도 시작점부터 꼭지점까지가 7개 되겠죠? 다시 말하면 12 더하기 7 더하기 12 더하기 7이 돼서 38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즉 답은 38그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문제 조금 어려웠죠. 자, 내가 심어야 되는 건 나무의 그루지만 내가 구할 때는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네모라 두고 그 나무 사이의 간격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풀이 덮고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해결해보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